나라의 녹을 받는 자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오.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오. 여러분,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에서 17살 소년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수습하면 삼족이 멸한다는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녀들은 강물에 몸을 던졌고 영월 군수마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관직도 아닌 말단 아전 한 명이 어둠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엄흥도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이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200년 넘게요. 그런데 놀라운 건 241년이 지나서야 숙종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고 그 뒤를 이어 영조와 정조 무려 3명의 임금이 차례차례 엄흥도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3명의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정조는 왜 엄흥도를 사육신 바로 다음 자리에 올렸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457년 10월 24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된 금성대군 사건이 빌미였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했다고 합니다. 단종은 익선관에 골룡포를 갖추고 마루로 나와 연유를 물었는데 금부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승하하고 시녀와 시종들은 앞다투어 동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신은 당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9년 뒤인 1516년 중종실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승지 신상이 영월에서 단종의 무덤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묘는 영월 서쪽 오리길인데 높이가 겨우 2자쯤이고 여러 무덤이 곁에 총총했다. 고을 사람들이 군왕묘라 부름으로 아이들도 식별했다. 백성들은 처음 돌아가셨을 때 온 고을이 황망했다. 그따전 엄흥도란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마련해 장사 지냈다고 한다. 엄흥도는 천우신조라 여기고 그 자리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나중에 숙종 때 단종이 복위 되고 왕릉 이장을 위해 직관을 보냈는데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어서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장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로 갑니다. 거기서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을 만납니다. 김시습은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에 암장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단종의 옷을 신체로 삼아 단을 쌓고 초은제를 올렸습니다. 한쪽은 죽어서 버려진 왕의 몸을 거뒀고 다른 한쪽은 거열형에 처해진 신하들의 몸을 거둔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한 두 사람이 산속에서 만나 함께 울며 왕의 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흥도는 세 아들을 각각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장남 엄호현은 예천 화장면으로, 차남 엄광수는 자신과 함께 군의로, 삼남 엄성현은 울산 방면으로. 가문 전체가 한 곳에 있으면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셋에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엄흥도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200년이 넘는 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단종이 승하한 1457년부터 200여 년간 단종은 노산군이라는 이름의 역적이었습니다. 단종의 복위를 말하면 그것 자체가 역모였습니다. 사육신도 역적이었고 엄흥도도 역적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킨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의 충절을 높이 사야 했고 단종에 대한 재평가는 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단종이 왕으로 복위된 순간 단종을 위해 죽은 사육신도, 절개를 지킨 생육신도, 그리고 시신을 거둔 엄흥도도 모두 재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해 엄흥도는 공조좌랑으로 추중됩니다. 그리고 영월의 창절사에 사육신과 함께 배양됩니다. 처음에 이 사당의 이름은 육신사였습니다. 사육신만 모셨으니까요. 1685년에 강원도 관찰사 홍만종과 영월 군수 조이한이 3칸짜리 사당을 짓고 사육신의 위패와 함께 엄흥도의 위패도 봉안한 겁니다. 그런데 단종이 복이 되면서 왕릉 옆에 신하의 사당을 둘 수 있느냐는 논란이 생겨서 1705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기게 됩니다. 1709년에는 숙종이 창절사라는 사액을 내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왕 숙종의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키고 엄흥도를 공조좌랑으로 추중했습니다. 200년 넘는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엄흥도를 충신으로 인정한 첫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숙종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영조 2년 1726년에 엄흥도를 공조참판으로 추중하고 충신으로 정려합니다. 정려란 나라에서 충신이나 효자를 표창하기 위해 그 집 앞에 붉은 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엄흥도 정려비는 처음에 청주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단종 복위 60주년이 되는 1758년 영조 34년에 영조는 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엄흥도의 묘소에 친히 제문을 내립니다. 왕이 직접 글을 써서 한 아전의 묘에 제사를 올린 겁니다. 이건 파격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려비를 영월로 옮기라고 명합니다. 1791년 정조 15년 정조는 장릉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면서 이런 전교를 내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떨치며 장사 지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자는 오직 엄호장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정조는 엄흥도를 창절사의 사육신 및 생육신, 김시습, 남효원과 나란히 배향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자리 순서입니다. 지금 영월 창절사에는 1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육신 6명,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그 다음이 박신문, 그리고 엄흥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육신 중 김시습과 남효원, 사육신 다음 자리에 엄흥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생육신보다 위입니다. 이것은 정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엄흥도. 이 세 부류는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 앞에 서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육신은 목숨을 바쳐 저항했습니다. 성삼문은 세조에게 끝까지 날이라 불렀고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는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육신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벼슬에 오르지 않고 승려가 되어 방랑했습니다. 남효원도 절개를 지키며 숨어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세상에서 벼슬하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엄흥도는 이 둘과 다릅니다. 사육신처럼 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생육신처럼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왕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조선시대의 죽은 이의 장례는 산 사람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죽어서 저항한 사람, 살아서 거부한 사람,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충이라는 가치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조는 그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조가 전교에서 오직 엄호장 한 사람뿐이라고 한 말의 무게입니다. 단종이 죽었을 때 영월에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아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수백 명의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전체 복권의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1457년 단종 4사.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고 사라집니다. 이후 200년간 침묵. 1668년 현종 때 송시열이 엄흥도 후손 등용을 건의합니다. 복권의 첫 불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영월 장릉에 가시면 다른 왕릉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을 보시게 됩니다. 왕릉 안에 신하의 정력각이 있습니다. 충신 268인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과 배식단이 있습니다. 조선 전체 42기 왕릉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진 곳은 장릉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알아봐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흥도가 증명했습니다. 241년이 걸리더라도 옳은 일은 결국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엄흥도의 세 아들이 뿔뿔이 흩어져 500년을 숨어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불러온 엄흥도 성지 전쟁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